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일대는 강남 핵심 지역 일대 역전세가 예상보다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집값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얼마 전에 임차인분들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 임대인분들의 전세 반환 대출을 완화해준 방안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개인은 DSR 40%의 이 규제를 DTI 60%로 확대해서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RTI 1.25배를 1배수로 하향 조정해서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이 완화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분들은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 적합한 대상자인지 일단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과 달리 또 다르게 이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이 바뀔 수 있을지 그 조건도 뒤에 판서를 통해 저의 개인적 견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바뀌어질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뉴스 기사는 동아일보 뉴스 기사인데 금융위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거기에 따른 적정한 답변을 얻은 기사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받아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이 비어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 그 집에 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실거주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관계자는 뭐라고 답변했냐?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이 만약에 지금 임대차 계약이 안 돼서 길어질 경우에 집주인의 실거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금융위 관계자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금지하지는 않겠다. 다만 도덕적 해이로 흐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세입자를 구해 임대수익을 거두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선다라는 의미이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있죠. 그 전월세 신고제 중에서도 보증금 6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될 경우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을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수입을 30만 원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의 세입자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출을 받은 이후에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우려는 없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계좌가 아닌 세입자의 계좌로 바로 지급하도록 했죠. 집주인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뭐 맞는 얘기고요. 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선순위 근저당이 생긴 셈인데 후속 세입자로 해당 주택에 들어갈 때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선순위 채권이 생기게 된 거죠.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들어올 수 없을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뤄드렸습니다. 자,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특약, 이 특약을 전제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후속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집주인은 후속세입자에 대해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후속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보호가 되는 거죠. 또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데에 대한 의무다. 보증료도 집주인이 직접 내야 된다. 전세보증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나도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필수적으로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수의 채권이 있는데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자, 허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 6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KB 시세의 90% 넘길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이 주택가액의 60%를 넘겼다라고 하더라도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선순위 채권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에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보증보험은 2013년 4월 이전과 2013년 5월 이후 이 기준에서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자, 좀 더 조건 자체가 강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여러분들이 해당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해당 대상자라고 한다면 지금 대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준과 그리고 앞으로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바뀌어서 적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저는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수혜를 입는 분들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이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이 2013년 4월 이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달리 적용이 됩니다. 자, 주택가격 같은 경우 아파트 기준은 가장 첫 번째로는 KB 시세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자, KB 시세 100%로 적용을 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KB 시세가 없는 아파트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책정이 되고요. 만약에 분양,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KB 시세도 없고 공시가격도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격의 90%를 적용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 연립주택인 빌라 같은 경우에 조건이 있는데 총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조건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감정가격에 100%로 적용을 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가격에 150%를 적용했다. 그래서 이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공시가격도 뭐 산정 안 되어 있고 감정가도 안 되어 있다? 그럼 1년 이내 매매 사례 가격으로, 매매 거래가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공시가격은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책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로 사람들이 감정가를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중요한 게 가입 조건에 있어서 가입 거절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가입이 거절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이 전세보증금과 그리고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은 선순위 근저당, 만약에 이 집에 근저당권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선순위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산액이 주택가격 산정 금액보다 클 경우 가입이 거절당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기준에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0억 정도 하고요. 빌라 가격은 4억 정도 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전세가율 50%라 약 5억 정도 한대요. 5억. 그리고 선수인 채권이 약 3억 정도 대출이 있는 아파트다. 자, 그렇다면 주택가격은 KB시세 100%니까 10억이겠죠? 자, 그러면 전세금 5억과 선수인 채권 3억 합산한 금액 8억이 더 주택가격보다 클 경우에 가입 거절이 되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인 빌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 금액이 약 3억 5천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매매와 전세 갭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한 3억 5천 정도. 자, 그리고 선수인 채권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대요. 자, 그리고 주택 가격은 빌라 가격이 원래 4억 정도인데 이 4억에 우리가 감정가나 또는 공시가격으로 책정하는데 공시가격을 책정 한번 해봅시다. 한 60%가 공시가격으로 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60%라고 한다면 2억 4천, 2억 4천에 150%라고 한다면 약 3억 6천이 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보다 작죠. 그래서 당연히 빌라도 마찬가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가입 거절되는 사례 두 번째. 주택 가격보다 클 경우인데 이 주택 가격의 60%보다 클 경우. 자, 주택 가격 아파트는 10억에 60%면 6억이죠. 선수의 채권이 3억이니까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에 선수의 채권이 6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당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렇게 적용했던 법이 지금 현재 2023년 5월 1일 이후부터 개정이 돼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자, 우선적으로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서 아파트도 달라졌고 빌라도 달라졌습니다. 자, 우선 아파트 기준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시세 100%를 따졌었는데 자, KB시세 100%가 아니라 90%로 하향 조정됐다. 그리고 다세대 연립 빌라 시장을 봤을 때도 우선 무조건 첫 번째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보겠다라고 바뀐 겁니다. 이 공시가격도 150%를 적용했었는데 150%가 아니라 140%를 적용하고 여기에 전세가율 90% 이내로 해야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140%에 90%가 적용이 된다. 이게 공시가격의 126%가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에 감정가로 산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임대인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선택해서 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이 거의 매매가격 수준에 만큼 굉장히 높게 산정이 돼서 주택가격 산정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허그가 지정한 감정평가 기간에 따라서 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감정가격도 기존에는 100%였죠. 이 100%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90%로 적용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가입이 거절당하는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달라졌겠죠. 첫 번째, 똑같이 전세 보증금과 선수인 채권 이 합산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클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주택 가격 중에서도 여기에 90%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 가입 거절이 된다. 자, 그럼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자, 아파트 똑같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 빌라는 4억이래요. 매매 시세가. 자,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5억이었죠. 그리고 선수인 채권이 얼마였죠? 3억이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10억에 90%, 9억으로 하향 조정됐네요. 자, 그렇지만 전세 5억, 선수인 채권 3억 합산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적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여나 만약에 선순위 채권이 4억 이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주택 가격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당한다. 그렇다면 완화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후속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선순위 채권 3억을 상환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선순위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빌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도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순위 채권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주택 가격을 산정을 해봤을 때 기존에 매매를 4억 정도 했는데 공시가격을 우선적으로 봤다라고 했죠. 자, 공시가격 60%라고 한다면 2억 4천, 2억 4천에 140%, 90%를 적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 3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택 가격보다 빌라, 전세 금액, 선순위 채권의 합산 금액이 더 크죠? 이럴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당한다. 근데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하락했고 또 규제가 강화해졌기 때문에 빌라 임대인 분들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입을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걸 낮추게 된다면 내 현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똑같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고 또 전세 보증 반환 대출 이거 완화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현재 적용된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대출은 금융당국이 실행하는 거죠. 금융위와 그리고 기재부에서 지금 실행을 하는 상황이고 허그에서 이 대출 상품이 보증이 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다세대 연립주택에선 거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전 사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요 사례로 아마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서 기존처럼 빌라에서 감정가 100% 또는 공시가격의 150%로 적용해서 한시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그렇게 유예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세대 주택에서도 마찬가지 완화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파트 분들은 전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와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수도권에서는 7억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이하인 주택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없앨 거다. 그렇다면 전세 대출 7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허그에서 보증하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일대는 강남 핵심 지역 일대, 그런 권역 일대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입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는 곳이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일대, 그리고 반포 지역 일대가 있습니다. 그런 핵심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지역 일대에서도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현재의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역전세가 발생이 돼서 매도 물량이 출회돼서 매매 가격 하락세가 이제 앞으로 더 심화해질 거다, 이런 논리적 내용은 아마 맞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강남 핵심 지역 일대에서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고, 그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완화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전세가 예상보다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내놨던 매도 물량은 다시 걷어들이고, 그죠? 그리고 전세로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전세 물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렇다면 집값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예전 전세 보증보험 이 조건으로 아마 요 조건과 거의 부합할 정도로 아마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준에서 한다면 다세대 연립주택은 아예 보증보험의 가입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빌라 시장에서 엄청나게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완화된 수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파트와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이번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순위 채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후속 세입자를 구해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상환하면 이 선순위 채권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